도 있고 며느리 지인도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총을 쏜 건 오로지 아들한테만 쏘고 그렇습니다. 바로 도주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제 아들에 대한 타겟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은 아들이 사망함으로 해서 가장 큰 슬픔, 고통을 느낄 사람은 여러 사람 있겠죠. 뭐 아이들도 있고 부인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슬픔이나 자책감이 드는 거는 아마 그 살해당한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싶거든요. 네. 그러면 20년 전에 이혼한 이 전처에 대한 복수심이 결국은 아들을 향한 그런 큰 강력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지금 왜 이런 부분들이 제2, 제3의 범행으로 일어날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차량과 집에 계속 그 쇠파이프로 시작한 불법 총기류가 20여 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타겟이 전처가 아니었을까는 그런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범행, 아들을 살해하고 그대로 도주를 했는데 물론 본인은 경찰에서 한강 미사일이나 한강변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도망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다음 어떤 복수를 하기 위한 어떤 증오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자, 범행 도구를 논하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다른 도구들도 많은데 왜 굳이 총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총기라고 하는 부분은 사제 총기를 만드는 부분은 순식간에 타겟을 이제 소위 말하면 해치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용이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둔기나 흉기를 가지고 휘두른다거나 할 때는 본인이 공격을 오히려 당할 수도 있는 형태인데 총기류라고 하는 거는 짧은 시간에 상대방을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손쉽게 총기를 제작해서 아마 범죄 실행을 한 걸로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가로 발견된 이 이른바 총신으로 쓰인 쇠파이프들이 한 10정 정도가 있고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천 송도에 있는 아들의 집이고 그렇죠. 자신의 거주지는 서울 도봉구였어요. 쌍문동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범행을 저지르고 송도에서 지금 도망을 간 곳이 바로 서초구입니다. 네. 거기가 혹시 전처, 이혼한 전처가 사는 지역인가요? 네,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셨지만 경찰의 지금 확인 결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서초구에 현재 거주하는 걸로 드러났죠.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라도 서초구 쪽으로 도주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제2의 범행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차량 속에 세구선이 장전된 게 쇠파이프, 소위 말하면 사제 총기가 10여 정이 놓여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제2의 범행을 충분히 시도를 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처가 사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곳으로 향했는데 결국은 경찰이 긴급 수배령이 내려져 가지고 이 길목마다 지키면서 결국 이 범인의 차량을 발견해서 체포를 한 이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칙상 보면은 제2의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칩니다. 경찰이 제때 검거를 못했더라면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사람 왜 굳이 자신의 생일날을 범행 디데이로 잡았을까요? 자신의 생일날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신의 생일날 범행을 했을 때는 그 가족이 느끼는 슬픔이나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이런 부분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 조모 씨라는 62세대 남성은 혼자 살면서 뭐 보통 우리가 은둔형, 고립형 이런 부분이 어떤 형태가 오냐면 이 정신질환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독함이라든가 애로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오로 바뀌면서 결국은 범죄에 연루되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만 혼자 애롭다. 그러나 나하고 연결된 가족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어떤 소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느낄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증오심이 증폭이 되면서 범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일날 오히려 가족들에게 또 이 직계 가족들에게 큰 슬픔과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짜를 본인의 오히려 생일날 택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이 60대 A씨가 자신의 생일잔치에 가기 전에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타이머로 시간까지 맞춰 뒀었다는 겁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손전등을 든 경찰 특공대가 집안을 수색합니다. 폭발물 탐지견도 출동했습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3살 A씨의 자택에서 경찰이 발견한 건 신호가 담긴 페트병 15개와 점화장치, 타이머 등으로 이루어진 사제 폭발물입니다. 폭발물은 오늘 정오에 터지도록 설계돼 있었는데 A씨는 아파트에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낮 시간대에 터지도록 설정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폭발물은 피의자가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집안에다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은 상태였고 총기 관련 전과나 정신병력도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 집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이른바 시한장치까지 만들었었다. 네. 이것도 참 충격적이다. 사실은 신호통이라든가 세제통, 우유통이 15개가 있었는데 그 속에 폭발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그 점화 장치, 그 다음에 타이머 이런 게 모두 돼서 사실 어제 12시에 폭발하는 걸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물론 경찰이 이 범인의 진술에 의해서 도봉구 쌍문동 105명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새벽 2시에 모두 제거를 완료를 했는데 아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 부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파트를 폭발을 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은 전 부인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갈등이 증폭이 된 형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 부인에 대한 일종의 복수심이 내재된 게 아닌가 하는 이 분석이 가능한데 아마 일선에 제가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이런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부인의 명의 소유의 아파트를 폭발을 통해서 복수하는 이런 어떤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는 경찰이 당신이 집에 폭발물을 설치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경찰 진술에서 사실은 낮 12시에 폭발하게 하는 건 아파트에 사람이 그래도 비교적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엿보이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대량 살상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아파트 자체 전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막 폭파시킴으로 해서 일종의 복수 심리를 해소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있어서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다시 한번 모셔서 또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군요. 자, 백기종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